변민선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변민선 증인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오늘 어렵게 출석하신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증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담당하셨던 사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제가 조금 질의를 할 테니까 한 1, 2분 정도로 미리 조금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변민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금년의 8월 22일에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 옷 구매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김정숙 여사가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 의혹 제기된 지 7년이 지나가지고 겨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혐의 내용은 뭐냐 하면 김정숙 여사가 옷값 결제하기 위해서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씩의 특활비를 청구해서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 관련된 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제2부속실 담당 직원 등까지는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관봉권으로 옷 구매한 결제 내역은 확인을 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만 관봉권이 특활비였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관봉권이라고 해서 특활비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 이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이 맞습니까? 저희 경찰에서는 대통령 기록과 압수수색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특수활동비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혐의 없음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봉권이라는 그 의미가 반드시 특활비하고 연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저희가 수사를 진행한 것은 그 표시 자료가 있는 관봉권 실물을 확보해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언론에 게재된 관봉권 형태의 5만 원권 묶음 지폐 사진을 확보하여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사상 한계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 증인께서 알고 계시기에 관봉권에 어떤 정보가 그 띠지와 스티커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뭐다 하는 건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도 수사를 진행하고 또 언론을 토대로 추후에 알게 되었는데, 관봉권에는 그 신권을 포장한 것과 사용권을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신권을 포장한 것은 한국은행과 5만 원권이라 표시되어 있는 띠 정보만이 있고요. 사용권은 기사용했던 것을 한국은행에서 재사용 활용하기 위해서 비닐 포장을 하고 거기에 그 누가 언제 어떻게 그 관봉권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표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권을 포장한 것과 관봉권을 표시한 건 차이가 있고요. 신권을 포장한 것과 사용권을 포장한 것은 차이가 있고, 저희가 수사를 했던 것은 신권을 포장한 그 한국은행 5만 원권이 표시되어 있는 제한된 정보가 있는 걸로 수사를 진행했던 사안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 남부지검에서의 관봉권 실물은 그 비닐 포장되어 있고 그 표시 자료가 표시되어 있는 그 관봉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권이라는 거죠, 이번 그렇습니다. 사건은. 예.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정보 이상의 가치를 띠지나 스티커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저희들이 수사했던 것은 그 한국은행과 5만 원권이나 표시되어 있는 신권 사진만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확보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예. 강백신 증인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예. 원래 그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 국회에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나 또는 판결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 권한하고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대통령 때부터 이 지금 오늘 출석한 3명의 검사, 그러니까 민주당의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 검사님들이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이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했다는 이유로 정말 도를 넘게 탄핵을 발의를 하고, 탄핵 발의한 다음에는 또 본회의에서 뭐 결론도 안 냈어요. 그냥 정치적인 유혹만 한 거죠. 물론 구실은 뭐 이런저런 구실은 됐습니다만은 입에 담기조차 싫고, 다만 민주당의 불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것만으로 탄핵 발의를 했던 아주 우리 국회 역사상 치욕적인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강백신 증인께서 그 대장동 백현동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것 맞습니까? 네,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할 때 그 변호인이 지금 이 자리에 박균택 의원님 맞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아니, 지금 묻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이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가 않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 출석할 때 저하고 전화를 주고받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선임서를 내고 했던 건지 그 부분까지는 좀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를 담당하셨는데, 네네. 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다른 무슨 사유를 들어가지고 하여튼 탄핵 사유를 만들었어요. 그 본인께서 탄핵 발의됐던 그 사유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또 본인이 그 탄핵 사유를 본 어떤 소감이랄까?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귀한 질의를 주시긴 하셨는데 본 청문회는 검찰 폐지에 따른 부작용 관련 청문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개인적으로 탄핵이 발의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억울한 부분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 그대로입니다. 지금 원래 이 검찰 해체와 관련된 법안 심사를 위해서 이 입법 청문회를 한다고 해놓고 각종 구체적인 사건, 지금은 수사 중인 사건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 결론과 관련된 지금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법 청문회라는 취지와도 안 맞고 증인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금 검찰 해체 관련된 그런 법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한 그런 취지와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 엄희준 증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엄희준 증인도 마찬가지로 대장동 백현동 특혜개발 사건 그 수사 담당하신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뭐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셨던 건 맞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께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을 조사했었고요. 모해 위증은 제가 수사 감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그 감찰, 말씀하신 감찰에 대해서. 예,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가지고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이렇게 됐던 거죠. 정확히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의 그 본부장관의 수사 지휘는 아니었고요. 예, 예. 대검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취지로 수사 지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결국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무혐의 종결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그 사건을 들먹여 가지고 탄핵 사유로 이렇게 들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증인이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사실 탄핵까지 지금 발의가 됐던 거거든요. 아까 그 강백신 증인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개개인의 감정이나 심정, 입장을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 공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국회는 국회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